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LG 이노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LG 사이언스 파크라는 곳이고 마곡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품질 업무에 대한 그 업무를 한 10년 이상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품질 쪽에서 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품질 관리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품질 분야 안에서도 너무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좀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어요. 보통 한 2, 3년 주기로 그 품질 분야 안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업무가 뭔지가 궁금하시겠죠? 네, 보통 뭐를 소개를 드릴까요? 아이폰이라고 해볼게요. 아이폰이라고 하면은 부품들의 총집합체잖아요. 그러면 부품의 총집합체라는 거는 제품, 이게 제품이죠. 제품인데 이 제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 부품들이 들어올 때의 품질이 있을 거고요. 그 부품들이 들어와서 어떤 공정을 거치겠죠. 조립이라는 공정을 거칠 수도 있고, 뭐 반도체 공정을 거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는데 그 공정을 진행할 때 공정 품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정 품질에 대한 그 품질 영역이 끝나게 되면 제품이 완제품이 나와요. 이 상태가 되겠죠, 핸드폰. 이 핸드폰의 상태, 제품 품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우리한테 출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출하를 하기 직전에 출하 품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출하가 되고 나서 이거 이상한데 뭔가 화면이 안 켜져 라고 하면 고객에서 AS 요청이 오죠. 그럼 AS는 고객 쪽의 품질이라고 해서 고객 품질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품질 영역은 사실 부품이 들어와서부터 공정, 그 다음에 출하, 그 다음에 고객 품질, 요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영역은 이 부품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 제품, 아이폰 14, 아이폰 15에 대한 제품에 대한 개발에 대한 영역도 개발 품질이라고 또 부릅니다. 되게 복잡하죠. 개발 영역에 대한 품질도 있고, 입고 품질에 대한 영역도 있고, 공정 품질에 대한 영역도 있고, 출하 품질에 대한 영역도 있고, 고객 품질에 대한 영역도 있는 거예요. 다 다양하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품질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제가 지원하긴 했어요. LG 이노텍의 품질 관리 쪽에 지원을 하긴 했는데, 공대 쪽에 경영학이라고 불리우는 과인데, 일반적으로 산업공학과는 품질 쪽에 많이 가요. 저희 과는 품질 쪽에 가기도 하고, 또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곳에 가기도 하고, 물류 쪽에 가기도 하고, 구매 쪽에 가기도 하고, 또 개발 쪽에 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그 과가 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품질 관리 쪽에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과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품질 관리는 요 하나만 보는, 연구개발 쪽에는 조금 한쪽에 포커싱 되어서 봐야 되는데, 품질은 조금 다양하게 봐야 되고 넓게 봐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 때문에 사실상 품질을 접하게 됐고,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찰떡같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다행스럽게 이 회사의 직무를 선택하게 됐었죠. 행운이죠. 품질 관리하면 일반적으로 산업공학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공학과만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산업공학과가 아니고요. 제 오른쪽에 계신 분도 산업공학과가 아니에요. 대부분 공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는 한데, 무조건 뭐 공대여야지 아니면 산업공학과여야지 품질을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사실상 과가 일부 중요하긴 해도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 이노텍 바깥에서 다른 계열사들, 뭐 전자나 에너지 솔루션 사람들과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제가 여러분들과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제 위에 10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우리가 처음 봤기 때문에 어색한 것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잖아요. 조금 꼰대 같을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 그렇다고 이제 무시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그 기준,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역량 아니면 그 업무를 알고 있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걸 동의해주고 그 상대방이 의견을 서로가 펼쳐서 하나의 합의점을 가게끔 하는 거.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태도죠. 네. 중요한 건 태도예요. 내가 내 얘기만 맞다고 계속해서 우기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강조를 하고, 회사에서도.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 그 잘하는 사람은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일하기가 좋고, 내가 일할 때도 편하고, 내가 일을 당할 때도 편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저는 조금 인원들이 지금 저희 파트 자체가 3명밖에 없고, 옆에 있는 팀은 뭐 4, 5명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있는데, 이렇게 각각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라서 얘기가 되게 잘 통해요. 이제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아는 수준의 정도가 되어져 있어서 너무 좋아요.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을 일단 잡아야 되고, 회의실은 뭐 시스템으로 잡으니까 회의실을 잡기 전에 만약에 3개의 팀이 있다라고 하면 그 3개의 팀한테 물어봐요. 시간 돼요? 시간 돼요? 시간 돼요? 물어봐가지고 이 세 팀이 다 괜찮대요. 맞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실을 잡아서 공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실을 잡고 회의실에 딱 와요. 그러면 10시에 합니다. 근데 10시에 아무도 안 와요. 왠지 알아요? 내가 사원이니까. 옛날에 분위기는 약간 이랬어요. 사원 대리급이 뭔가 이제 회의를 갖거나 그러면 안 가요. 바쁘니까 굳이 뭐 그래서 가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달라요. 옛날에는 진짜 정말 그런 꼰대 같은 문화, 그런 문화들이 즐비했고, 사원 대리급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바쁘니까 안 오시는 건데, 열심히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동조해가지고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원은 그 위에 부장님을 데리고 가죠. 그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회의가. 잠깐 봐요. 그 팀즈를 딱 켜가지고, 이거 봐봐요.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5분, 10분 만에 그 대화가 그냥 종료가 돼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죠. 이게 재택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에 나와 있는 사람이나 어쨌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최대한 단순하게 소통을 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는 협업을 할 때는 우리가 IT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URL을 보내줘요. 여기 가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URL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다 해서 다 했어요. 그리고 URL 다시 보내줘요. 그럼 그 URL에 들어가서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승인이 끝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건 좀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신문을 좀 더 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상적인 상식의 지식, 그런 것들은 사실 신문을 통해서 되게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신문은 전자신문인데, 그런 신문들의 매개를 통해서 이런 동향을 파악하면 본인들의 인사이트가 확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문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요즘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안전이나 환경에 굉장히 민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걸려서 넘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사진을 찍어요. 이거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행하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사진을 찍어서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주면
요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이득이 되고 이제 조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은 품질에 대한 불량품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보건이나 ESG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환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구식인데 달력? 저는 달력을 되게 많이 봐요. 일정 관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원들은 많이 하죠. 저는 일정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뭐 오늘 10시 반에 오셔서 30분 동안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11시에 가야지. 그럼 10시 50분에 일어나면 되겠다. 이런 이제 오늘의 계획을 이제 캘린더로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구글 캘린더를 많이 쓰는데 이 왼쪽에는 실제 오프라인상으로 달력을 계속 보고 있고 이제 실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 핸드폰에다가 구글 캘린더로 오늘 뭐 해야 되는 거, 약속이 있는 거, 아니면 회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그 일정대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너무 편해요. 그 일정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 키보드를 저는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키보드로 이제 PC도 썼다가 이제 핸드폰에 오는 그 내용들도 피드백했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두 가지요. 달력이랑 블루투스 키보드. 전환이 되는. 저는 차라리 불량품으로 연락 오는 게 낫죠. 이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랜덤으로 다른 팀 책임님으로 발령 나는 게 좋아요. 지금 너무 품질을 오래 해가지고 그만. 지금 다시 신입사원으로 가면 다시 10년 동안 품질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영역에서 이 품질을 바라보고 싶기도 하고 다른 쪽의 역량을 좀 확산을 시키면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당연히 이제 가치가 높은 쪽을 받아야겠죠. 주당으로 받게 되면 엔솔이 지금 주식이 높기 때문에 주식가가 높기 때문에 엔솔 걸 받아야겠죠. 근데 이제 사실 주식은 미래에 어느 정도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저는 둘 다 받고 싶어요. 뭐라도 하세요. 그 뭐라도라는 말이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지는 마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집 밖으로 나가라. 집 안에 있으면 망한다. 집 안에 있으면 일단 처져요, 사람이. 나가서 정말 친구라도 만나서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야기라도 듣고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전해주고 또 하다못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내가 조언해 줄 수 있잖아. 어떤 게 궁금한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막 회사에 이런 복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기 회사는 이런 복지도 있네?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무조건 뭐라도 하세요. 질문을 해도 되고요. 밖에 나가셔서 단순하게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세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 태도, 업무를 바라볼 때의 태도, 그냥 내 일상생활의 태도가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